안녕하십니까.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이희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유우파 태극기 운동 수완 분석 한 것에 대해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수완 분석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은 우리 정치 세력, 정치인들에게만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불법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광화문 시청 앞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정말 힘든 싸움을 했던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을 넘어서 멘붕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4.15 총선은 정말 우리 나라에도, 그리고 보수우파 정치권에도,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자유우파 시민 세력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듯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멘붕 상태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얻은 또 교훈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쓰라린 그런 교훈이지만은 좋은 교훈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이런 정치권에게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또 보수는 보수대로 지난 3번에 걸쳐서 6번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보수 자유우파에서 기대했던 그런 정치 세력도 저들의 정체성이나, 그 다음에 저들의 실력이나, 저들의 신의나, 그 어느 하나, 이젠 더 이상 저런 정당을 우리가 뭘 믿고 저들을 지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미련을 버리게 됐다. 아예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 마지막으로 기대했지만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시민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중요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3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수완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세력,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사전사패를 했는가. 2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서 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있을 또 선거, 그 다음에 4년 후에 있을 선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정치인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의 후진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그런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유시민 세력이 주축이 돼서 이 운동을 우리가 벌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완 분석에 대한 대안을 15가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국내적인 대안 10가지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어서 5가지 대북, 그 다음에 대외적인 그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안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하나는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사회 풍조는 절대자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절대 권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풍조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종교에도 이런 풍조가 들어와서 이제는 일신 종교가 아니라 다원화 종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다, 유엔 사무총장이다, 장관이다, 뭐 이런 직위, 옛날에는 그 직위 하나면 꿈뻑 죽었는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그런 세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한 명의 절대 권력, 한 명의 슈퍼스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수 중에는 특별히 이 문제를 극복을 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난관을 해결해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스왓 분석에서 단점 중에 지적을 했던 두 가지 2번과 5번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통합된 지도력과 조직의 실패.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수에 너무나 여럿이 갈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 명의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느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인물과 개인 중심의 지도자 선출로 인한 지도력과 통합의 실패입니다. 우리 적에게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통합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통합이 이루어진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통합을. 근데 이 좌빨들은요, 이미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통합이란 얘기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연정과 연대란 말을 사용합니다. 연대. 통합은 작은 단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단체, 힘센 단체, 큰 단체에 다 흡수돼서 들어오는 것 통합인데 우리 좌빨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각각 자기네 단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일 때는 연대를 하고 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자기네 단체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는 다 자기네 단체 죽이고 내 단체로 들어오라. 이런 통합이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통합을 부르짖어도 통합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가 독주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도 좀 집단지도 체제로,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너 된다 안 된다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브레인들이 서로 나눠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리더들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한데 모여서 집단 리더십을 발휘하고 거기서 한 명의 좋은 생각보다 그 따르는 좋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집단 지성이 나오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으로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싱크탱크의 설립 및 정책 전략 전술의 개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에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보수 진보 3번씩 6번 정치에 맡겼는데 안 되면 이제부터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선진국가들은 이미 여기서 다 벗어났습니다.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이미 벗어났어요. 미국도 60년대 후반서부터 이 보수가 참패를 당할 때 더 이상 정치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고, 그때부터 그 이전에도 띵크탱크가 있었지만 특별히 국가의 운명, 자유시장 경제, 자유기업, 그리고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언제 정치인들이 연구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띵크탱크들이 생기고 특별히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레이거노믹스의 초창기 모든 정책을 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입안을 했고, 지금도 1년에 의회에서 띵크탱크의 연구원들을 불러내는 게 4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주에 한 번씩 그 연구기관에 와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경제 문제, 중요한 문제를 너희가 연구한 걸 발표해라.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100여 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거기에 불려나가서 그것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놀라운 것은 지난 50여 년 넘는 시간 동안에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공화당 정책의 65% 이상 정책으로 반영된 것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띵크탱크가 정책을 만들고 전략 전술을 개발하는구나. 우리도 태극기 운동에서 열심히 태극기를 들었지만은 지도력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술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장악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 번도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 그만 우리가 기대를 버리고 시민사회가 똘똘똘 뭉쳐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띵크탱크들이 지금 빅텐트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만 잘 발휘하면은요, 띵크탱크 여러 개 동시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대수장은 대수장대로, 고교연합은 고교연합대로, 또 비상시국회의는 비상시국회의대로, 외교관들 모임은 외교관들 모임, 교수들 모임, 한변, 각각 그 특유한 그들의 특성을 살려서 국가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뒤밀고 정책에 입안하도록 하는 게 돼야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언제 태극기만 들어갔고 성조기만 들어갔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발상의 전환으로 띵크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의 70% 이상은 심혈을 기울여야 우리나라가 경제선진화에 걸맞는 그런 국민의식구조의 선진화를 본격적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정책도 개발되고 또 자유우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 전술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선진화에 걸맞은 국민의식구조의 선진화입니다. 국민의식의 선진화. 우리 지난번 스왓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기회 opportunity 항목 가운데 1번, 2번, 5번 항목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주사파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험성을 우리가 깨달은 것, 이거는 기회입니다. 위험이기도 하지만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됐다. 여러분, 지금 당 이름을 3번씩이나 바꿔서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무슨 당이죠?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나중에 미래통합당, 요 다음 선거에는 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당에 모인 중진들 보면은 이거는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할 만한 그런 비전과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는 이런 정당에게 맡길 게 아니라 이제는 띵크탱크가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경제선진화, 우리가 국민소득이 벌써 일본을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교육면에서나 이 국민의식의 선진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띵크탱크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까지 약 한 제너레이션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띵크탱크가 정치 몇 년 만에 바뀌는 그 정치에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제너레이션을 교육을 해서 뭐 전교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거 속된 말로 개나 새나 다 알아요. 누구 때문이냐 말하면 뭐합니까? 보수정권 2번 지나는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시민사회가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식을 깨우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글로벌 시티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 한국 문제, 남북 문제, 동서, 정치 문제, 정체성 문제로 헤맬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옛날엔 국민교육 헌장이라 돼 있어서 저는 세계 대통령 리더십이나 그 비전 가운데 지금도 제가 외우는 건데, 야, 이렇게 명문이 없습니다. 제2의 국민교육 헌장이 나와서 우리 이런 교육 이념으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글로벌 코리아 속에 어떻게 얘들을 키워갈 것인가. 여러분, 어린아이들 요즘에 젊은이들이 1순위가 공무원이 되겠다는 나라는요, 이거 비전이 없는 거예요. 뭘 공무원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안정된 직업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이 직업의 1순위라 하면은 이건 어른들의 죄악이 큽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그들 분야에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만들 환경, 지금 하는 정부 보면요, 대기업 다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 뭐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가장 안정된 직업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어른들이 정신 차리고 국민 의식구조,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우리 후손들 젊은 아이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서 경제만 GNP, GDP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식도 거기에 높은 그런 선진 국민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번에 G7에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인재 풀 가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사회는 여지껏 너무나 정치 집단의 하녀 역할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이번에도 수없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의사도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 홍준표 대표도 그랬고 황교안 대표도 태극기 운동,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지만 무슨 태극기 부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 때려부시려고 하는 이런 폴리티컬 탄핵, 범죄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인 탄핵을 한 대통령, 그리고 법치 다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의 국기죠, 태극기를 들고 지키려고 했던 이런 세력을 다 무시하는 정당, 이런 정당이 제대로 쓰임 받는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이 심판을 받아갖고 이번에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더 이상 정당의 정치의 하녀나 우리가 박수부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50% 이상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민사회 역량은 우리가 스스로 강화해야 돼요. 이제는 정치의 속된 말로 따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에 대한 세력이 돼야 돼요.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될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 띵크탱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기금 받아서 하는 그런 관변단체가 아니라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멤버들이 단돈 10,000원씩 1,000원씩을 낸다 해도 그런 멤버들이 모여서 그런 시민사회가 커질 때 어느 정당도 이런 시민사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미 보수 쪽에는 그런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아니 진보 쪽에는, 우리 보수 쪽에는 관변단체나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민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선거 때마다 뭐 새롭게 공천을 한다 하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재들이 해외에도 많고 국내에도 정말 넘쳐납니다. 근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내놓는 작업을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보수진보를 떠나서 저 정도의 경력과 저 정도의 비전의 사람이면,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면은 진보 쪽에서도 당당히 찍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왜 우리의 보수의 인물이 없다는 그런 자학적인 말을 합니까? 인물이 넘쳐납니다. 세계에서도 넘쳐나고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우리 시민단체가 연합이 돼서 인재 풀을 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국방 분야에는 어떤 분, 뭐 1위서부터 50, 아니면 안보 쪽에는 어떤 분, 각각 분야의 인재 풀을 가동해서 이 사람들을 추천하라. 그런 사람들의 풀을 평상시에 만들어 놓으면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 낙하산 부대 탄 사람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앉혀놔갖고, 얼라들, 호찔찔이 같은 거 앉혀놔서 뭐 대표 최고위원 시켜놓으니까 이거는 아나무인으로, 아니, 인생도 모르는 그 젊은 애들에게 아무리 젊은 피가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국가의 장래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은 저는 우리 보수단체 이런 연합이 돼서 인재 풀을 하나 좀 가동을 해서 언제든지 그런 풀 가운데 검증을 거쳐서 누구에게 줄 서서 낙하산 잘 터갖고 해서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아니면 학계에서 정계에서 국방 어떤 계통에서 착착 훈련을 받고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인재풀에 자동적으로 나가서 방송에 할 분들은 방송 아니면 언론에 나갈 분들은 그리고 정치에 나갈 분들은 정치에 나갈 정도로 그런 탄탄한 기반을 우리가 평상시부터 쌓아놓는다면은 갑자기 낙하산 타고 검증받지 않은 사람 위험 부담을 가지고 공천하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물 위주에서 가치 목적 중심으로 그리고 통합에서 연대로 우리 보수에서 실패하는 거는 자꾸만 한 명의 슈퍼스타를 해내갖고 그 사람 아니면 지지자들 다 죽이고 보수끼리 서로 싸우고 카톡방에서 총질하고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황교안 대표 황교안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하는 분에게 대안 많죠. 그 정도 되는 분은 10명 2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하나 아니면 안 된다. 조금만 다른 의견을 대면 이건 분파 세력으로 욕을 하고 떠들라. 이번에 황교안 아니면 대안 있습니까? 라고 했던 분들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됐죠. 이제는 한 명의 슈퍼스타 인물 위주로 만들어냈다가는 우리는 정말 폭망하고 쫄딱 망합니다. 이제는 인물 위주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좌빨들에게 좀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슈퍼스타 만드는 거 별 관심 없어요. 가치와 목적 중심으로 자기네가 우리 보수를 괴멸시키고 우리 전 정권에서 이뤄내지 못한 그런 통일을 이뤄내겠다. 그 목적과 가치에 맞으면은요, 인물 됨됨이가 조금 뒤져도 들어 쓰더라고요. 쓰고 시간이 되면 폐기 처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명 슈퍼스타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한다고 기대를 하고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뭐 제왕적 대통령이 그들이 만들어서 된 거지 스스로 됩니까?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 우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독불장군식을 하는 거는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태극기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우리는 인물 위주 슈퍼스타 뽑던 것에서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면은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는데 부합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묶어서 집단지성과 집단 리더십으로 우리가 인물을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통합하는 그 세력이 바로 분열 세력입니다. 왜? 우리나라 DNA에 통합이 안 되는데 통합을 부르짖으면 통합을 빙자한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분열 세력이라고 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좌빨들에게 배울 건 배워서 우리도 이제는 연대해. 작은 단체, 큰 단체 모여서 내 밑으로 겨 들어오라 하지 말고 연대를 해서 그들을 권위의식으로 내리누리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쳤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 단체 할 때는 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년 중도층도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그리고 뉴 프레임을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 정도로 실정을 해서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외교, 대북 문제 어느 하나 정말 이 현 정권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과거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얼마나 실정을 했으면 그때 들리는 말이 열린우리당만 아니면 개나 새나 나와도 뽑힌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한나라당이 이겼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이 문정권 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면 누구나 나와도 찍힐 수 있는 그런 실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대패를 했다 하는 거. 종북 좌빨 때문이란 그런 비겁한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중도층 젊은이들 그들은 종북도 아니에요. 좌빨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바꿔서 공천 마지막 순간까지 저 정당의 이념이 뭐야? 가치가 뭐야? 뭘로 비전을 내세워? 젊은이들 왜 이렇게 못하는데 이 당을 찍어뒀냐 했더니 자기네가 22%를 찍었다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이런 보수당은 찍을 수 없다. 왜? 비전과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3배나 되는 사람들이 보수정당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그냥 현 정권 못하는 거 비판 하나 정도 갖고 당신네들을 찍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중도층 통합이라 하는 그런 야릇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과 중도층을 사로잡으려면은 정말 저들의 가슴, 아니 공무원 되는 게 저들의 비전이라 생각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통일의 비전, 국가의 비전, 세계 속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기업을 키워갈 것인가, 국력과 국격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할 것인가. 정치인 혼자 됩니까? 이건 학계 시민사회와 같이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못하면 연구원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데서 백서 하나 나온 줄 모르고 비전과 대안 제시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제 프레임도 저들에게 시작하는 단어서부터 보수, 진보, 이건 시작서부터 지는 프레임이거든요.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단어가 아니라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보수, 진보란 말 쓰지 말고 우파 대 좌파로. 그래야 조금 밸런스가 맞죠. 그 이상의 우리가 좀 프레임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애국활동과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는 자기 돈 털어서 애국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낮에 은퇴하신 분들,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애국하는 분들 열정적으로 하지만 언제 젊은이들이 매일 나와서 3년 넘게 언제 집회에 참석하겠어요? 이렇게 갖고는 이건 젊은이들 참석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좌빨들은 보면요,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부는 국가의 돈을 받아내서 국가를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악한 집단이.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업을 겁박을 줘서 약점을 찾아내고 어쨌건 그 젊은이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런 일을 아주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보수정권 때려 부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돈 털어서 제한적으로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런 애국활동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기업을 하던 분들, 그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 연구하면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애국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공천 때만 사람 찾지 말고 평상시부터 사람을 키워야죠. 얘네들은 이미 87년 민주화 운동 때서부터 지금까지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양성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당에서 공천을 통해서 인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씨앗을 뿌려서 10년, 5년, 10년, 20년이 돼야 열매를 거두지,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인재가 양성이 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재를 인재라고 내세워봤지만 계속해서 이 실수를 우리가 연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은 최소한도 한 제너레이션, 30년 작업으로 보면서 우리 보수 정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어떻게 통일 코리아까지 가서 세계 속으로 코리아까지 가느냐,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띵크탱크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젊은이들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태극기 운동에 돈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또 이번에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미 좌빨들은 그걸 알아갖고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뜯어내면서 국가에서 돈을 아주 묘한 명목으로 받아내서 인재를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갖고는 이제는 우리가 이 정권을 되찾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8번째, 우파 유튜버 언론 매체들과
자유보수파 언론 매체를 우리가 새롭게 설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광화문에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1000만 이상의 그 서명을 받고 정말 한 6개월이 넘는 동안 잘 싸워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가 간절한 바람이 여기서 다 성공 못한다 하더라도 2가지만 성공을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하다. 그 중에 하나가 보수 언론, 신문사가 하나 제대로 돼서 인터넷 신문이 활자화된 신문으로 자유일보, 뭐 더 자유일보하고 지금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신문이 하나 생긴다면은, 그리고 2번째는 국민노조. 우리가 민노총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국민노조라는 게 생겼어요. 태극기 부대 나오는 일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의사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국민노조인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인터넷 신문 하는 분들도 많죠. 약 7,500개가 넘는 신문 가운데 그중에 보수 신문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그리고 태극기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생산이 됐습니까? 그중에는 정말 세계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유튜버들도 있는데 이런 거를 힘을 합친다면은요, 이게 조직화가 되고 체계화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보수 언론, 자유우파 보수 언론을 만들어서 언론이 제대로 싸워주지 못하고 언론이 정당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혹을 당하고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에 의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은 우리 보수 유튜버들의 연합적인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보수 유튜버들이 각각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유튜버들의 모임이 되면 그게 언론 노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뭉쳐서 그게 국민 노조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유튜버들도 커지고 국민 노조도 도와줄 수 있고 어마어마한 노조는 정치 세력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우파 보수 언론 매체가 하나 설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이제 9번째, 아스팔트 자유우파 운동이 좀 진화가 되고 전술 전략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스팔트 운동의 실패 가운데 하나는 구태의연한 3년 전에 내세웠던 똑같은 구호, 똑같은 집회 방식, 연사 세우고 연설하고 행진하고, 여러분 이거 갖고 국가혁명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지껏 바꾸지 않아요. 사전사패를 했는데도 여지껏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아스팔트 운동이 패배한 거, 왜 패배했는가? 아스팔트 운동 갖고 다 되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만 생명을 걸었어요. 아스팔트?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싸움이 어떻게 보병들만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기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 포병이 있고 통신병이 있고 헌병이 있고 각각 부서가 있어서 계획되고 체계적인 전술전략적으로 싸워야지 어떻게 보병만 그저 총만 흔든다고 싸움이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제발 우리가 아스팔트 운동 집회만 해서 이기겠다. 이제는 좀 집회를 지향하고 집회보다 더 중요한 전술전략적으로 찾아내서 진돗개처럼 적의 목을 물고 우리 몸이 다 흔들어져서 너덜너덜 돼도 그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만한 그런 전술전략적인 투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안을 마지막으로, 국내적인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자유통일 비전 제시 및 계몽 확산운동의 전개입니다. 여러분, 현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이뤄내지 못하는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 통일을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 투표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권력 잡았다고 마음대로 헌법 1조 1항 무시하고 우리 헌법에 입각한 그런 통일론이 아니라 비헌법적인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대로 자유 통일을 위해서
보수정당이 연방제 통일, 여러분 삼성하고 구멍가게가 통합을 한다면 어느 누구가 비슷한 수준의 통합을 하겠어요? 이건 당연히 먹혀 들어가는 흡수 통일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2,500만 북한 주민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미 국력 차이가, 개인의 국력 차이가 22대 1, 국가 간의 국력 차이가 45대 1이에요. 독일하고 동독, 서독이 통일할 때 여러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개인의 차이가 8대 1, 국가 간의 차이가 2대 1입니다. 이 정도인데도 동독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자기네 스스로 선택을 해서 서독에 흡수 들어온 게 바로 동서독의 통일이에요. 여러분 2대 1, 8대 1인데 22대 1, 45대 1인 우리가 오히려 저쪽에게 먹혀 들어가는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니고는 이런 통일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땐 미쳤다고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핵무기 하나 가진 거, 삼성전자에서요 1년 순수익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핵무기 삼성전자에서 사도 핵무기 북한보다 더 우리가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사올 수 있어요. 빌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EU에 나가 있는 게 240개 핵무기인데 거기 싸움도 안 일어나는데 야 우리 몇 년 동안 한 100개만 빌려줘라. 아니면 우리한테 팔아라. 과거에 우리 모자랄 땐 금가락지, 반지, 목걸이 해서 우리가 성금해서 IMF를 이겨낸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핵무기 우리가 대여하는데 돈 내라 하면 돈 안 내겠습니까? 그런 핵무기 하나 때문에 절절매서 자식뻘 막내 동생뻘 되지도 않는 그런 개망난이 독재 지도자에게 쩔쩔쩔매고 삶은 소대가리 얘기 듣는다는 건요.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닙니다. 대통령만 벌벌 떨 뿐이지 우리는 저 북한의 주민들은 존중하지만 북한 김정일, 김여정 통일부는 벌벌 떨고 현 정권은 벌벌 떨지 몰라도요. 전 세계에서는 이미 망난이 악의 축이고 우리는 발굽의 때만도 여기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굴욕적인 핵에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굴욕적인 통일을 하려 합니까? 우리 싫으면 대북관계 전면 단절할 수 있습니다. 니네가 통일을 전제로 한 믿음이 대화가 아니라면 우리 앞으로 안 만나. 우리가 북한을 안 만나면 뭐가 아쉽겠어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니까 만나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자유통일로 2017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했던 저는 그 연설을 지금도 들으면요. 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런 비전과 저런 대북관계, 저런 세계관계, 역사관을 가지고 국민을 리드했으면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정은, 북한. 이제부터는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정말 젊은이들이 들었을 때, 국민들이 들었을 때 공감이 되는 강력한 자유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는 시대마다 바뀌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북한 주민들, 740만 해외 교민들, 8천만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고 세계 속에 나가겠다. 그런 운동을 국내에서도 펼치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놓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저런 3대 세습 정권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하고 통일해서 세계 속의 코리아로 나가자. 이제 그들을 설득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11번 탈북민과 함께 김정은 정권 붕괴, 교체, 전략 전술을 우리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근데 저 북한에게 우리는 너무 큰 선물을 3개나 받았는데 이 동방예의지국인 남한에서 북한에게 그 선물을 갚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선물 뭔지 아십니까? 1968년에 백주대낮에 33명의 괴뢰군들을 보내서 대통령 목을 따겠다고 종로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정보기관, 육구참모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정말로 가까스로 경찰서장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다행히도 다 잡고 한 명 도망가고 김신조가 잡혀서 이제 그 목사가 됐죠.
대통령을 죽이려고 백주 대낮에 쳐들어와서 큰 선물 하나 안겼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8.15 경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축체육관에 1974년도죠. 그때 모여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또 대통령을 죽이려고 조총련을 들여보내서 지금도 미스테리죠. 왜 문세강이가 북한에서 일본에도 요주인물인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대통령 경축사에 한번 쫓겨났는데 또 들어왔대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조총련을 통해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두 번째 큰 선물. 당연히 대통령은 죽이지 못하고 유경수 여사, 우리 영부인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83년 전두환을 죽이겠다고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했는데 거기다 폭탄 테러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대사차를 타고 늦게 가는 바람에 애꿎은 한 17명의 강요들 다 죽고 전두환은 살았죠. 여러분, 저들에게 이런 3번 선물 받았으면요, 우리도 동방예의주의국이잖아요. 지금 이제 최소한 3번의 선물은 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선물, 이제는 그 정권이 싫어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과 그 다음에 해외 퍼져 있는 중국과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는 수십만의 그 정권을 죽이고자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핵폭탄들이 한국에 3만 5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들이 목숨 걸고 이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저 정권 2,500만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이런 죄, 이제는 중국, 일본, 미국까지 이런 핵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썩고 있는 정권은요, 속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맡길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도 싸우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고 애국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 못 따는 게 우리 목표가, 왜? 쟤네는 이미 우리 대통령 죽이려고 3번을 했는데 우리 한 번도 못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 선물 되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번에 정권 붕괴를 위해서 얼마나 사악한가, 그걸 대북 삐라로 뿌렸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리 한국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결국 삐라 하나. 왜? 그걸 통해서 이 얼마나 사악한 정권이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거를 그 정보를 유입을 했더니 그것이 평양까지 떨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방법은요, 탈북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수장을 비롯한 우리 빅 띵크탱크, 빅 텐트들이 그들과 모든 탈북자들이 아니라 적어도 100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 가운데 브레인들이 있고 지금도 휴민트가 연결돼서 북한 정권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송 삐라 뿌리고 수많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전술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시지 못하면 내부에서 어떻게 스스로 붕괴할 수 있는 전략을 짤 것인가 해서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는요, 대한민국의 종북 문제나 정체 싸움, 이 사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들이 3번 선물 줬듯이 최소한도 우리가 3번의 선물은 우리가 안겨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민족 네트워크와 한류를 통한 보수 자유우파 통일운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퍼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28살에 외국에 나가서 한 3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요즘에 한국에 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만 전 세계 180개 국가에 740만 명의 우리 한국 교포들이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고 유엔 사무총장, 또 유엔 보건기구, 얼마나 실력 있고 검증을 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애국운동에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제는 자유우파 보수운동, 통일운동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된 게 바로 740만의 해외 교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킹을 해갖고 이 정권을 심판하고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통일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보수의 가치, 우리 한국의 정체성, 역사, 문화를 교육할 것인가. 이제는 좀 우리가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일을 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광화문에서 태극기만 들면 다인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요. 이 종북 좌빨들은 워싱턴에 돈을 풀고 로비스트를 풀어서요. 얼마나 로비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지난 한 2년 사이에 한 2,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풀어서 북한 대북 제재 빨리 풀어라.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요점 타격하지 말아라. 얼마나 인권이란 말로 현혹을 하면서 미국 정가의 로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노무현 정권 때 관짝 속에 들어갔는데 못질만 남았다. 그 못질을 끝낸 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한미동맹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사라진다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 때 1953년 맺었던 이 한미동맹, 지금 이 정권하고는 거의 다 결렬이 아니라 다 무너진 상태인데 한 번씩 바뀔 정권하고 맺은 한미동맹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의 국가와 국가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맘대로 엿바꿔 먹듯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보수가 중심이 돼서 한미동맹 문제와 통일 문제는 법안으로 발의해서 어느 정권이 바뀐다 해도 약 한 5분의 4의 국회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 통일 문제 건드리지 않도록 미국의 국방 수호 법안처럼 법안도 발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친 정권이 한미동맹을 깨는데 85% 넘는 우리 보수 한국의 시민들은 절대로 한미동맹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 워싱턴에 가서 로비 활동하고 호소도 하고 세미나, 포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안 하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가서 소수에 하지만 이제는 태극기 운동, 소위 이 네트워킹을 가지고 보수 우파의 큰 단체들은 바로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와서도 우리 대수장이나 우리 고교연합, 우리 브레인들이나 그 지도자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 이제는 서울에서 하는 거 이제는 30% 이하로 줄이고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 아직 모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심이 바로 한미동맹 강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한미동맹을 원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여러분 좀 더 강력해야 됩니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을 했던 우리 송대성 장군, 이분이 책까지 내고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 있는가. 이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노 할 테니까. 그러면 핵 개발도 못하게 하면 대여를 하든지 팔든지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다시 한반도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라.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1000만인 서명 운동 벌일 거는요. 문재인 탄핵 1000만인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 1000만인 서명. 여러분 백악관에 수많은 거 청원운동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대수장이 말씀드렸는데 이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 화이트하우스 ORG, 백악관 ORG를 우리가 해서요.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중국이 자꾸만 슈퍼스타 된다고 까불면서 미국하고 자기네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아시아 개발은행에 선택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큰 코를 닥쳤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미국에서 또다시 전략을 짜고 있는데 한국 현 정권 정말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정권은 저렇게 막가파로 간다 해도요. 우리 한국 우리 보수 시민단체, 띵크탱크들만이라도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경제 파트너 중에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게 중국인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슬쩍 건드리는 게 베트남하고 인도예요. 인도 국경 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트너로 삼을 거의 인구도 이제 몇 년 내에 인구가 오히려 앞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중국에만 목을 맵니까? 이제는 좀 눈을 돌려서 경제 안보 쪽의 협력 파트너로
인도,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인도하고 관계를 맺어서 중국에만 우리가 올인할 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관계가 안 좋은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아시아. 우리가 경제 파트너, 안보 파트너, 더 나아가서 몽골, 그리고 저 멀리 브릭스,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브라질하고도 한쪽의 경제에 이렇게 반한 문제로, 혐한 문제로 한국을 괴롭힐 때 다른 루트를 뚫어놓는 거, 이거는요 정치인들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민사회가 민간 외교를 통해서 이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그 다음에 브라질까지 우리가 경제 안보 협력 체제, 그리고 문화 쪽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왜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민간 단체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큰 장기적인 문제지만은 한국 알타이 문화권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한류 문화 확산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더 진가가 드러나는데 한국 국민들이 가장 못하는 것에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 모양 이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한국의 IT 산업, 그 다음에 한류, 스포츠, 그저 탑3, 5 안에 다 들어가는데 한국의 정치는요, 1류도 아니고 2류도 아니고 3류도 아니고 5류입니다. 가장 못하는 게 5류인데 왜 우리 전 국민들까지 정치에만 올인하니까 우리의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이미 싸이를 통해서, BTS를 통해서, 그리고 한류 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는요, 세계 속에 아주 검증을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 코리아 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새로운 한국으로 만들 것인가,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 구조의 국민의식을 선진화시키면서 새로운 한국을 만들고, 이런 쪼그라드는 나라가 아니라, 국력과 국격이 다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정말 비전과 대안을 우리가 연구해서 제시하면서 Great Korea, 어떻게 위대한 한국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류를 통해서 이미 세계 속에서 검증을 받았는데 글로벌 코리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이승만, 박정희 갖고도 힘듭니다. 왜?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거 1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나 우리 문화 쪽으로 가고 우리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더 넘어가서 우리 홍익인간 단군 사상까지 갔다 보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철학심리학, 종교학을 제가 전공했습니다. 그때 세계 역사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세계 역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제가 점점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거 어느 누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편협하게 반쪽밖에 못 본 거예요. 러시아서부터 우랄, 알타이 그 전 세계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우리 홍산 문명이었다는 걸 알고, 홍산 문명의 중심축이 바로 동이족이 있다는 걸요, 우리 모르면 이제 목사님들도 공부하고 성도들 우리 좀 공부해야 돼요. 이게 100년 역사, 100년 전쟁 갖고 한국의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5,000년, 7,000년 역사를 우리가 하다 보면요,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기록유산, 세계유산 4위, 5위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유산은, 문화는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와 같은 노던 핀란드, 헝가리, 터키, 심지어 베트남, 그리고 티벳까지 다 우랄 알타이 문화권이거든요. 중국이 떠들지만은 이만한 문화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계속 이제 비전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30년을 계획하는 그런 띵크탱크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우리 수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브라질의 대주교로 아주 그 빈민가에서 활동을 했던 한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뭐 번역을 안 해도 잘 아시는 분들 이미 쉽게 해석을 하실 겁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지만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제 개개인 하나가 꾸는 꿈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그 꿈이 우리 시민단체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유튜버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또 헌금으로 헌신하는 분들 후원금으로 헌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꿈들이 정치권과는 차별화된 시민단체로 역량을 강화해서 정치의 한여가 아니라 부속물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에게 협력할 땐 협력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커가기 위해서 제가 이 꿈을 우리 빅텐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태극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저보다 이 분야에 훨씬 전문 분야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한 번도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고 4번의 선거에 패하는데 백서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분석이 이렇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각각의 분야에 10개씩 제가 분석을 해봤고 그 분석에 따른 제 짧은 소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 보수 활동을 하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2번에 걸쳐서 우리 수학 분석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